우리 한글은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우수한 글인 것 같아요. 우수한 글인데요. 이 우리 세종대왕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네.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제가 제일 존경하는데요. 이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만들 때 정말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모든 국민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정말 우수합니다. 그래서 네. 소리 글자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할 줄 알면 소리를 잘 들으면 이 소리대로 나는 소리대로 쓰면 한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뭐 합니다 이거예요. 합이 발음할 때는 합니다로 되니까 뭐 비읍을 미음으로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요. 1시간이면 배워요. 정말 그래요. 정확하게 붙들고 가르치면 1시간이면 배우는데 아이들이 언어라는 게 24개월부터 막 발달하기 시작해서 되게 쭉쭉쭉 그다음부터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언어가 충분치 않고 어휘가 충분하지 않은 아이를 한글을 가르치는 데서 오는 엇박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많은 이제 어떤 아이들 조기에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육지들, 학습지들을 보면은요. 통글자로 가르치는데 이것이 언어를 가르치는 학자들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네. 한글은 통글자로 가르치면 원래는 안 되는 글자예요. 왜냐하면 통글자로 배우는 거는 한자. 한자는 이게 상형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림처럼 예. 통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이게 이해해야 되는 건데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음, 그, 느, 드, 드 이렇게 나는 소리와 아야어요, 오요 이거를 붙이면 네. 가라면 그 기억에 아니까 이걸 아를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 그러면 응이니까 이응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아이들 자음, 모음, 받침의 원리를 이해하면 금방 배울 수 있는 게 한글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책상이라고 하면 책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용도를 이해하면 책상 책상 해서 기억 이렇게 붙이는 걸 금방 배우는데 이걸 통문자로 가르치려다 보니까 자꾸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글자를 통으로 익힌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너무 일찍 한글을 배웠는데 이걸 통문자로 배우다 보니까 그림처럼 그리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상이란 글자를 쓰긴 쓰는데 순서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치읓을 먼저 쓰고 기억이라는 받침을 쓴 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리고 있는 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오류를 나중에 수정시키는 데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는 아이들이 영어 스펠링 외우는 데도 문제가 돼요. 영어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elephant 그러면 L-E에 L이니까 L이 붙고 네. left 이렇게 해서 fun 그러면 P인가 PH인가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오류를 수정해 나가면서 그 스펠링을 외우는 건데 이거를 E-L-E-P-H-A-N-T 이렇게 우리는 뭐 외우기 외워버리는 시작하면 거죠. 네. 못 외워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형 문자처럼 통문자로 자꾸 외우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 국어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지금처럼 말하는 통문자 교육의 또 장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한글 자체가 소리 글자라는 거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나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글을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엄마와 대화를 많이 하고 동화책도 서로 읽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어휘가 늘어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어휘와 정확한 발음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발음할 줄 알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한글을 읽을 수 있느냐 내지는 문자를 보고 책을 읽을 수 있느냐에 너무나 이제 많이 집착들을 하시니까 네. 좀 늦되는 아이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기 교육이 아닌 척기 교육, 그다음에 한글은 어휘, 단어의 이해, 발음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다음에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고 이렇게 제대로 한글을 배워야 요즘 말하는 영어도 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남자 아이라는 것, 뭐 여자아이들은 해당 안 된다고 하지만 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사실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야, 네가 남자인데 이렇게 울면 되니? 뭐 네가 남자인데 좀 이렇게 나서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남자인데 발표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하긴 좀 스트레스 받겠네요, 선생님. 얼마 전에요. 우리 아들이 참관 이제 학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네.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학교를요. 그랬더니 한
6명 정도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한 반이 한 39명인데 네. 한 6분이 오셨는데 전부 남자애들 엄마시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네. 남자아이들은 역시 집에 와서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고요. 여자아이들은 또 집에 와서 엄마한테 뭐 있었던 얘기도 나불나불 잘 하니까 학교 생활을 잘 아시는 반면 남자아이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느리고 네. 여자아이들보다는 또 남자아이들이 이게 꼼꼼하지 않으니까 수행평가 같은 것도 잘 못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어머님들이 막 나서서 오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어릴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아이는요. 사실 그 어깨에 지어진 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그쵸. 예, 그러기도 하고요. 남자 녀석이 뭐 이러기도 하고. 또 두발 자전거 배울 때 아이들이 넘어지면 실제로 아파요. 그리고 자전거에서 떨어지면 애들이 좀 무섭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자애들이 울면 남자가 말이야 씩씩해야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타이틀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위로받고 싶을 때도 있고 본인도 슬플 때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자아이를 울리면 울린 아이가 나쁜 애가 되는데요. 남자애가 울면 운 애가 찌질이에요. 그렇네요, 이게 참, 정말. 아니, 이렇게 맞다. 네.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상당히 짐이 많고 이해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손자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대부분 뭐 괜찮아 이렇게 키우시다가 어느 순간